자, 선생님이지? 요번 내 파트에 삼각함수의 활용 이렇게 들어가는 건 기하라고 했지? 기하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, 선생님이? 이미지. 알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7 얼마야 이게? 2로 가야 되나? 7-2 알겠습니까? 7-1에 2 코사인 법칙 1번. 자, 코사인 법칙은 역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, 그러면 삼각형 하나를 그려요. 그 다음에 각을 표시해요. 그 다음에 각 변을 또 표시합니다. 오케이? 그러면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게 코사인 법칙인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 거야. 오케이? 그러면은 나는 이 A를 자 중심으로 알겠습니까? 식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건데,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엮어주느냐라고 하면 마주보는 대각.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거의 사인도 대각이었잖아. 코사인도 대각이야. 알았어? 그러니까 마주보는 대각 고르고 이 대각에 대한 이웃한 두 변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이 바로 무슨 법칙? 코사인 법칙이다. 그러니까 선생님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주구장창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, 이런 관계를 엮을 줄 알아야지 그림에서 그러니까 뭘 풀어야 되는 거냐. 자, 주어진 값들이 있을 거고, 뭐 구하라는 게 있다고 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지고 이 관계를 만족하면 뭐가 된다? 코사인 법칙이 된다. 얘가 어디인지?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저 이미지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, 자, 저걸 나머지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. 자, 나는 지금 현재 이 B를 표현해 주고 싶어. 자, 어떤 거냐면 이웃한 어떻게 대각, 그 다음에 이웃한 두 변이 있어. 이렇게 연결해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? 코사인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.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문자로 A가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데 마치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. 이해가 될까요? 예. 그럼 C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C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한 이거를 알고 싶은데, 그럼 이웃 마주보는 대각 이웃한 두 변 이렇게 연결해서 C제곱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사인 C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.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? 오케이? 네. 자,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. 자, 혹시 뭐 이거 유도를 하기 위한 뭐 증명 과정에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지? 오케이? 네, 됐지? 이미지 기억하는 게 첫 번째. 자, 두 번째는 이제 뭐냐고 하면 흔히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이라고 얘기하죠. 자, 그런데 이건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기 전에 어떤 걸 설명해서 지적을 저기 꼭 얘기해 주자면, 자,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알았어? 어찌 보면 코사인 법칙보다 이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. 실제 문제 풀 때는. 알겠습니까? 오케이? 예. 자, 이거는 어렵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식 정리를 하면, 자,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코사인 A라는 것은 얘가 이로 나왔으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고 2분의 BC. 자, A 언급했으면 아닌 것들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미안하니까 한 번 더 써주는 거. 그 정도 하겠습니까? 이제 빼버려야죠. 알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, 그러면 이 변형식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이건 각이야. 알겠습니까? 각을 뭘로 표현하는 거냐, 변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무슨 이해가? 그래서 각을 변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. 역시 이것도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미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A, B, C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각 A라는 각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야.
자, 그렇게 될 때 뭘 가지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세 변을 가지고 표시한다. 이 세 개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각을 표시하는 거야. 이 방법이 달라져 똑같아? 똑같지? 그럼 다른 걸 외울 필요 있어 없어? 없어. 코사인 법칙이 왜 중요하다고? 각을 교환 단어로 표현한 유일한 방법. 뭔 얘기인지 알겠니? 오케이? 예. 다음, 여기서 팁 정리 하나. 두 가지 팁을 하나 정리하는데 첫 번째. 코사인 법칙은 이걸로 설명이 끝났어. 혹시 추가되나요? 없습니까? 오케이? 예. 자,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문제 지문에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돼. 각 A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. 그지? 그럼 이렇게 각을 구하라는 것은 어떤 각을 구하라는 얘기냐면 특수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 0도까지 포함해서 0도, 30, 45, 60, 90 이런 각들. 오케이? 자, 이런 각 아니고는 구할 수가 없다. 다른 각 어떻게 구해요?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미적분 가산화 외우고 문과생은 절대 만날 일도 없습니다. 알았어요? 네. 그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? 아니야. 자, 일단 뭐냐면 각을 이렇게 변에 의해서 표현을 한다는 알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각 A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? 이렇게 얘기하면 코사인 A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듯이 뭐가 되냐면 변의 B야, 변의 B. 그러니까 이거 무슨 각절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변득을 살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. 알았어요? 얘는 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얘는 뭘 중심으로 하냐면 변을 중심으로 해요. 알았어? 그래서 구하라는 자체가 똑같은 A라는 어떤 컨셉이고 A를 하면 코사인 A 구하는 것도 쉽잖아요. 물론 그렇게 쉽게 각을 알아낼 수 있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.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변의 B로 표현되는 거니까 자,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변들의 이런 길이 관계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. 알았어? 그러니까 두 개를 구하는 데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. A를 구한다는 얘기하고 코사인 A를 구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이십시오. 자,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? 오케이? 다음, 아까 방금 네가 물어본 문제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면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렀어. 그럼 이건 뭐예요? 이게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불렀는데 옛날에는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사라졌는데 옛날 명칭 그대로 가면 제1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.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오케이?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야. 그 다음 요거 B고 요거 C야. 오케이? 그럴 때 요 A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 얘기야. 오케이? 자, 이럴 때 이걸 구하는 방법은 자,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건 중학교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. 근데 실제로 너 나중에 저 프린트 선생님이 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수직으로 잘라야 되는 경우도 꼭 염두에 둬야 돼. 알겠니? 그러면 이건 A, H라고 하죠. 그러면 A라는 변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 각일 B를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의 길이를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. 각을 끼면 코사인 관계라고 그랬죠 선생님이. 그러니까 얘는 C의 코사인 B가 되는 거야. C 코사인 B 이만큼의 길이가. 얘 각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을 끼고 도는 것도 코사인이잖아. 오케이?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 길이는 B 코사인 C 이렇게 될 수 있지. 이해가냐 여기까지? 네. 그럼 이제 선분 A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아요? 라고 하면 B 코사인 C 플러스 C 코사인 B
이렇게 합니다. 이것도 외우려고 들지 말고 포인트가 뭐냐? 뭔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. 하나만 기억하면 돼. 어쨌든 수선 내려가서 밑변을 구할 수도 있다. 뭘 알을 때 이 각과 이 변 알고 이 각과 이 변 알고. 오케이? 알았어? 아까 네가 물어본 게 이거였어. 그때 삼각기록이었지. 오케이?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면 아까처럼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더라. 사인과 코사인 법칙 어렵게 쓰지 않아도. 알겠어요? 그래서 두 개의 팁을 기억을 하십니다. 코사인 법칙은 이걸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